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과 음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된 기관인 심장의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학 권위자들은 심장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수년에 걸쳐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 결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건강과 음식에서는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전조 증상부터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식단까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2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바꿀 수 있으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심장학자들은 심장질환이 결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년에 걸친 생활 습관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피터 리비 박사는 현대 심장학의 핵심 키워드로 염증을 꼽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혈관에 기름기가 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혈관벽 내부에 발생한 미세한 염증이 혈전을 만들고 결국 혈류를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동맥경화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인 내피세포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높은 수치의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독소들이 이 내피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상처 입은 혈관 벽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달려들고 이 과정에서 포세포라고 불리는 찌꺼기들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데,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때로는 기만적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 즉 협심증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를 단순히 아프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가슴 위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다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처럼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이런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는 관상동맥이 이미 상당 부분 좁아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방사통입니다. 심장의 신경은 어깨, 목, 턱, 심지어는 왼쪽 팔 안쪽과 연결되어 있어 심장 자체의 통증보다 턱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치과를 찾았다가 심장질환 판명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증상은 호흡곤란과 브레인 포그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 폐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언덕길이 갑자기 가파르게 느껴지거나 누워있을 때 숨쉬기가 답답해진다면 이는 심부전의 강력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멍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들은 특히 고령층과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가슴 통증 대신 극심한 피로감이나 구역질, 체한 것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심장질환의 원인 중 심리적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명한 의학 저널인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하여 골수에서 염증 세포를 과다 생성하게 만듭니다. 이 염증 세포들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플라크의 파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고통이 물리적으로 심장을 파괴한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고립감, 우울증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의 증상과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활 방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 계단을 오를 때의 숨가쁨, 가끔 느껴지는 가슴의 이물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혹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고연분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장의 박동을 다시 힘차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과학과 영양학이 결합한 심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치료법과 식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의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는 무너진 혈관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가 약물이나 시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학 석학들은 의학적 처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자의 능동적인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 세계 심장 거장들이 제안하는 혈관 회복의 메커니즘과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과학적인 노력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는 그의 저서 심장질환의 예방과 치료에서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이미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파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혈관을 하나의 통로가 아닌 살아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혈관에서는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즉, 치료의 핵심은 약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내 몸 스스로가 산화질소를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력은 심장 재활이라 불리는 맞춤형 운동 전략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심장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어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AC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약 10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강력한 치유의 도파민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학적 보조장치인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스타틴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할 때 많은 분이 부작용을 걱정하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팀은 약물 치료가 혈관 속의 플라크를 안정화시켜 파열을 막는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유지 장치와 같습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물과 용량을 찾는 과정은 과학적인 치료의 필수적인 한 축입니다. 네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심장 박동의 상관관계입니다. 샌드위치 박사라 불리는 폴 로시는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만성적으로 상승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심장은 감정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건강과 음식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고도의 심리 치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당신의 심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이들이 삶이 끝났다는 절망에 빠지지만 거장들은 이를 삶의 방식을 재정비하라는 몸의 엄중한 경고이자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건강한 음식 한 끼, 오늘 내가 걸은 30분의 시간이 내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의 치료는 병원 문 안팎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내 혈관의 주인이 되어 산화질소를 활성화하고 심장 근육을 단련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력을 뒷받침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인 영양학적 해결책, 즉 심장을 살리는 레시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것입니다. 심장 질환의 치료와 노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건강과 음식 채널이 강조하는 영양학적 치유의 핵심은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끄고 혈류를 개선하는 약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들과 심장 전문의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특정 영양소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전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증명해 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장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적의 식재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드비트와 시금치가 있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비트 속의 질산염이 입안의 박테리아와 만나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혈관 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챕터 3에서 언급했듯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매일 아침 비트나 신선한 잎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혈관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혀 심장의 펌프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 보호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라이코펜과 알리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지므로 요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천연 아스피린이라 불릴 만큼 혈류 개선 효과가 탁월하며 만성적인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특효약입니다. 세 번째는 혈중 기름기를 흡착해 배출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귀리와 보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흰 쌀밥 대신 귀리나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먹는 습관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심장 박동의 리듬을 지켜주는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갑작스러운 혈관 파열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정제 설탕과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설탕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건강과 음식은 가공된 맛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저염 식단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혈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심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숭고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올린 채소 한 접시가 10년 뒤 당신의 심장 박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 질환은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질병입니다. 한번 좁아졌던 혈관은 관리에 소홀해지는 순간 언제든 다시 노폐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00년 동안 쉼없이 뛸 튼튼한 심장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견고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회복된 심장 건강을 평생토록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습관 형성과 생활 수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칙은 주기적인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혈압계와 혈당계를 가까이 두고 자신의 수치를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혈압이 120에 80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심장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사고를 예방할 확률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수치를 기록하며 심장과 대화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둘째는 금연과 절주의 엄격한 실천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술 또한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당한 흡연이나 과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해물질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스트레스의 해소와 양질의 수면입니다.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혈압은 상승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깊은 복식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천천히 뛰며 휴식을 취하고 혈관을 수리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은 심장에게 주는 가장 값진 보약과 같습니다. 넷째는 사회적 유대감의 유지입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심장 질환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과 음식 채널의 커뮤니티처럼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걷고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건강식을 챙기는 그 꾸준함이 100년 심장을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심장을 아껴주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혈류를 맑게 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심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보여주는 정성만큼 더 힘차게, 더 오래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가장 충직한 엔진인 심장에 대해 그리고 그 심장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인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박동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일상에 지쳐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도 심장은 묵묵히 온몸으로 맑은 피를 보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왔습니다. 오늘 건강과 음식 채널에서 나눈 유진 브라운발트 박사의 경고와 에셀스틴 박사의 치유 레시피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고생해온 여러분의 심장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앞으로의 100년을 약속하는 소중한 계약입니다.
심장 질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대로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짧은 산책을 시작하며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 같은 회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자격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박동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강과 음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이 생명과도 같은 건강 정보들이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고 심장 소리가 더욱 경쾌해지는 그날까지 건강과 음식 채널은 언제나 과학적이고 진실한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 애쓴 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